안녕하세요. 농가시 대표 김민호입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? 오늘은 농가시 142강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려고 왔습니다. 요즘 그 과수 화상병은 참 그 희한한 병이더라고요.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1780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239년 전이네요. 미국 허드스밸리 근처 사과나무, 배나무에서 많이 발생했는데, 모과나무. 근데 100년이 지나도록 그 병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못했다 이거죠. 치료약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완전히 없애가지고 땅에 묻는 것밖에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래요. 그래서 심지어는 사과나무 배농가에 대해서 이게 한번 걸리면은 에이즈에 걸렸다. 에이즈 끝장이잖아요.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냥 폐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폐원을 해도 이게 또 그 같은 그 장미과 그런 과수나무는 심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. 심으면은 이제 다시 또 나오니까. 그래서 기주식물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과수원도 3년간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뭐 그렇다고 해서 3년 기다렸다가 다시 과수원을 조성하면 6년 7년 막 걸려버리잖아요. 다시 조성하게 돼야 때문에. 그래서 과수농가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그래요. 다만 이제 팁을 드리자면, 이게 포도를 심으면 좀 괜찮다고 그래요. 포도는 이제 좀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주식물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포도를 심는 분도 있고, 이제 완전히 뭐 그 폐원을 한 다음에 그런 뭐 일반 채소를 심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도 있는데, 지금 충청북도 근방에서 한 100농가 정도 이상, 100개소 이상이 지금 발병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 비상이 걸렸더라고요. 그래서 사과나무 배농가들에게 미리 좀 튼튼하게 좀 키우고, 미리 예방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. 그래서 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. 우선 PPT를 잠깐 살펴볼게요. 올여름 과수화상병 문제점과 대응 방법 해가지고 농바시 142강인데요.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은 농식품 관련 동영상이 여러가지 나오니까 좀 구독, 좋아요 버튼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재능 기부하는데 힘이 나니까요. 그리고 이제 그 자세한 것은 저희 010-9466-9287로 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. 자, 과수농가의 에이즈라고 불리우는 과수 화상병이 농가를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. 발현 전에는 검출이 안 되고, 심지어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. 같은 나무에서도 어떤 가지에서는 검출이 되는데, 또 다른 정상적인 가지에서는 검출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발현 전에도 검출이 참 발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. 또 발현 후에는 이제는 완전히 박멸이 어려운 거예요. 이제 이렇게 지금 난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제 과수원 폐원이라는 수순을 밟게 되고, 또 사후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 전체 또 발병 가지를 완전히 제거해서 땅에 묻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. 근데 이건 대처 방법이고, 제가 간단하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 병이 이제 처음 나올 때는 1780년, 239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이 이제 그 사과나무, 미국 뉴욕에 있는 허드슨 밸리 근처에 사과나무, 배, 모과나무에서 처음 증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100년이 넘도록 그런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는데요. 1882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 한 교수가 병원균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화상병이라고, 파이어 브라이트라는 이제 화상병이라고 이제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붙여졌다고 합니다. 1882년에. 그리고 1900년대에는 이제 이것들이 그 뉴질랜드, 유럽, 중동, 아시아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7월이니까 수학기까지는 특히 이 화상병에 대해서 걸리지 않도록 과수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과수의 이제 에이즈라고 하는데, 이게 대응 방법을 한번
알아보니까요. 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은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. 개화 전에 살균제를 좀 뿌리고 개화 초기부터 뭐 항생제를 막 뿌려주라고 그래요. 꽃이 이제 그 꽃이 피기 전이나 이제 꽃이 피고 나서 바로 좀 그런 균에 대한 그런 그 항생제를 좀 조항을 하라고 뿌려주라고 한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화산품 병원균은 짧게는 3년, 그 다음에 길게는 20년의 잠복기를 거쳤다가 이제 섭씨 25도에서 29도의 습한 날씨로 나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현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병원균이 잠복하는 나무를 미리 베어내면 물론 이제 화상병은 예방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전에 그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감염 여부를 진단할 방법이 없고요. 그 다음에 화상병 증상이 나타난 가지를 분석하면 물론 이제 병원군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. 근데 또 멀쩡한 가지에서는 검출이 안 된다 이거죠. 그러니까 병균이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감염됐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가지 정밀 검사를 해도 모두 음성으로 나온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게 찾기가 겁나게 힘든 거예요. 이게. 미리미리 좀 그 예방을 하려면은 이렇게 좀 가지를 검사했을 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감염되기 전까지는 안 나타난다 이거죠. 그것이 잠복해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걸려버리면 또 이제 완전히 그 치유가 안 되고 이게 참 제거해 주는 수밖에 없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잠복기가 워낙 길어가지고 뭐 감염된 나무가 뭐 파로 죽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정상적인 나무처럼 마치 그렇게 또 열매도 맺어자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도 지금 현재는 그 매몰 처리하는 그런 방법밖에 못 쓰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혹시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이제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올 그 2월부터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대책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. 첫째는 이제 예방 활동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어떤 그 좀 저항력 있게 나무를 좀 충실하게 좀 키워야 되고, 그 다음에 신속한 그런 아까 방제를 좀 미리미리 해줘야 된다. 그래서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, 그 다음에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미리미리 그 어떤 그 저항성 있는 그런 항생제를 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. 이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예찰 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발표를 했더라고요. 그 다음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현재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매몰 처리 기간이 있거든요. 이제 걸리는 순간부터 이렇게 묻어버리는 시간까지를 14일에서 10일로 좀 단축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10일 안에 완전히 좀 가지를 잘라서 뿌리채 완전히 땅에 묻어버려야 된다. 그래서 10일로 단축됐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PT에 나와 있었죠. 발생 과원은 과원 내에 이제 기준식물을 매몰을 해야 된다. 아까 땅에다가 거의 뭐 2m 파고 그냥 묻어버려야 한다 이거죠. 그래서 기준식물 재배를 금지한다. 그리고 이제 사과, 배가 주로 많이 걸리는데 모과나무 여기에 걸린 지역은 3년간 같은 과수는 할 수 없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포도 같은 것은 또 가능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뭐 그 충청북도에서 일부 농가는 또 포도를 생산하는데 포도가 또 과잉 생산될 염려가 있잖아요. 그래서 잘 검토해 가지고 포도를 생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포도를 다시 포도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발생구역은 반경 100m까지는요 1개월간 주 1회 예치를, 그러니까 그 걸린 지역 농가뿐만 아니라 그 농가 주변 농가들도 주 1회 예찰을 해주고 바로바로 이게 만약에 걸리면 그런 가지라든지 나무 전체를 그냥 빨리 묻어야 된다 이거죠. 확산되지 않도록. 이것이 이제 또 빗물을 타고 그 진액이 균이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
상당히 좀 예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방제 구역 반경 2km까지는요, 5월에서 7월까지, 이달까지는 주 1, 2회 또 예찰을 하고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걸린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, A라는 농가가 걸렸다. 그러면 그 농가에서 그런 2km 반경까지는 그 주 1, 2회에 방제를 하라 이거죠. 그 다음에 기주 벌통, 이동 이런 것도 금지하고요. 뭐 벌통이나 이런 게 묻어가지고 다른 과수원으로 이동하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하고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관리구역은요, 반경 5km까지는 관리구역 외에는 매년 2회 이상 그런 또 주기적인 예찰을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이것도 막 완전히 그 닭 에이지처럼 반경 몇 킬로까지는 막 살처분하고 그러잖아요. 이렇듯이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농기구 소독 방법인데요. 70% 알코올 또는 체화 염소 산 나트륨 200 ppm 이상 어떤 그 락스라고 하는데 20배 희석해가지고 3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해서 그런 농기구도 소독을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전정 가위라든지 그 다음에 전정 톱 이런 것들도 이제 소독액에 30초 이상 담가가지고 완전히 균을 죽인 다음에 사용해야지. 이게 계속 나무로 옮겨다니면서 이게 전정을 하잖아요. 전정 톱도 그렇고. 근데 나무마다 다 이제 옮기는 꼴이 되어 버리니까 이 병원균이 옮겨지지 않도록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네요. 농기구도. 그 외에도 이제 분무기, 예초기, 뭐 경운기 이런 대형 농기구, 그다음에 장갑, 모자, 신발, 작업복 이런 것도 수시로 소독액을 뿌려서 전파되지 않도록 그런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소독하는 장면인데요. 이렇게 진흥청에서 제가 이제 다운받은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되지 않도록 그런 전정 가위라든지 장갑까지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소독을 해서 사용해야지. 이렇게 좀 걸려 있는 그런 나무 한번 만졌다가 다른 나무로 계속 옮긴다 이거죠. 참 이게 무서운 병이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충북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100곳이 넘게 발생해 가지고 지금 그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까지 지금 완전 비상이 걸렸습니다. 현황을 보면은 충주가 지금 그 시운 한 곳이 걸렸고, 그 다음에 제천이 44곳, 음성이 6곳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사태가 심각하네요, 지금 이게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과주 방제 방법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청결한 관리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모든 작업 도구를 70% 에탄올 또는 락스 4배 희석액에 5분 이상 담가서 깨끗이 소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명심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건전한 묘목과 그 다음에 접수를 사용해라, 이런 것도 좀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파리 등 곤충관리, 개화기의 수분용 방화곤충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을 제한하는 것도 좋고요. 그 다음에 방제 약재를 적기에 살포를 해라. 그래서 화상병 발생 지역은 월동기에 1회 방제를 해야 되고, 구리제 개화기 2회, 개화 이후에는 약 5일, 10일 간격으로 계속 등록된 약재를 살포해야 된다고 합니다. 아까도 팁은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제 그런 걸려있는 농에 완전히 묻어버리고 절망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는데, 물론 이제 채소 같은 거 뭐 이게 돈도 안 되는 작물을 또 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포도로 전환할 수는 있다가니까 좀 포도 가온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화상병 걸리는 거 한번 볼까요? 지금 이게 지금 그 화상병 꽃 부위에 지금 화상병이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. 사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고요. 지금 배도 이런 식으로 좀 변합니다. 화상병 피해 그림입니다. 이게 꽃 부분이 새카맣게 지금 죽어간다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사과는 약간 잿빛으로 좀 변해버리고, 그 다음에 배는 약간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열매 부위는요, 이와 같이 그 열매도 역시 좀 그 사과가 이렇게 크다가 역시 그 새카맣게 좀 변해버리고, 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게 변해버린다는 것이 나와 있네요.
그 다음에 이제 입 부위는 입이 이렇게 좀 노랗게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말라버리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크다가 약간 그 쭈글쭈글 하면서 황색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. 이와 같이 좀 노랗게 이렇게 좀 누글누글해지는, 노랗게 좀 변한다는, 그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꼬실라지는 거죠. 불에 탄 듯이. 되게 무서운 병 같아요, 이게. 그 다음에 이제 가지 부위는요, 사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검게 변하고, 잎도 좀 이런 식으로 변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배 같은 경우에도 가지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좀 검게 변해서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그 과수 화상병 방제 약제를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. 유엔에 이제 놔두고요. 뭐 성보화학에서 나오는 뭐 성보사이클린 수화제 그런 건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경농의 그 탐나라 수화제, 그 다음에 신젠타 코리아의 세빈나 액상 수화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팜 한농의 코사이드 수화제, 그 다음에 농협 케미칼의 네오보르도 수화제, 그 다음에 바이엘 크롬 사이언스의 세레나 더맥스 수화제가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동방아그로의 케어스 유탁제.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뭐 과수 화상병 방지 약제는 이제 농약상에 가면 물론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, 특히 지금 습한 날씨에 이게 발생이 되거든요.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신경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좀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내 농장에는 절대로 이 과수 에이즈가 걸리지 않도록, 과수 화상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라는 뜻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. 다시 한번 영상 아래 유익하셨다면 농바씨 제 142강인데 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. 특히 이제 과수 화상병이 지금 아주 뭐 지금 굉장히 신문에 지금 충청북도 지역에 많은 유로를 드려야겠던데요. 이게 지금 그 확산 장마철이 이제 계속 되잖아요, 이게. 그래서 확산되는 것은 또 일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번지지 않은 그런 도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또 공무원들, 그다음에 농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절대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아마 기울여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농바시 142강으로 올려드렸습니다.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